코인베이스 채권 매각으로 15억 달러 조달 대해.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이제 채권 발행을 계획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발행할 계획이고, 자, 뭐 이러면서 코인베이스가 여긴 15억 달러라고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발표한 데는 20억 달러로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 달러를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한 그 순간이 언제다? SEC로부터 코인베이스 랜드 너네 상품 출시하면 고소할 거야. 위협을 했죠. 그 위협이 있고 난 후 7일 뒤에 이렇게 채권 발행을 한다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코인베이스 15억 달러를 20억 달러를 채권 발행해서 그 돈으로 뭐를 하려고 했을까? 궁금하죠? 본격적인 밀당 방송. 무디스 코인베이스 회사채 투기 등급 부여, 규제 불확실, 경쟁 심해.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회사채의 투기 등급을 부여. 우리 그 국가 신용등급 평가하는 기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 군데 있죠. 어디예요? 무디스, 그리고 S&P, 그리고 피치까지 총 3개가 있습니다. 얘네가 왜 무섭냐? 국제신용평가기관. 얘네들이 국가들을 그 신용등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자, 무디스가 코인베이스를 안 좋다고 한 겁니다. 투기 등급으로 지금 정크본드라고 해요. 정크본드가 뭐냐면 코인베이스를 투기 등급의 회사로 평가를 한 겁니다. 무디스가. 보통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사야 되기 때문에 뭐 연기금이라던가 뭐 안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자들이 매입을 하죠, 보통. 근데 무디스가 코인베이스는 투기야. 그리고 위험이 있고 정크본드야. 이렇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입 안 하겠죠. 섣불리 못 들어오죠, 코인베이스. 자, 그러면서 뭐 재무 상태는 투자 등급의 강한 신용도를 보여주는데 규제도 있고 경쟁 격화 같은 이 신용도를 상쇄시킨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러면서 무디스가 코인베이스한테 BA2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BA2 등급을 부여했을까? 투기성 코인베이스라고. 궁금하죠? 궁금해 미치겠죠? 또 혼자 궁금한 거 아니야 또? SEC 코인베이스 소송 협박. SEC가 코인베이스 랜드 너네 출시하면 소송한다, 고소할 거야, 협박했죠. 협박이 있고 나서 일주일 뒤에 코인베이스 20억 달러가 한 2.3조라고 해요, 하나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SEC에서 야 너네 소송할 거야, 고소할 거야 했는데 일주일 뒤에 코인베이스 20억 달러 채권 발행해. 이게 무슨 뜻일까? 선순위 무담보 채권. 요거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 코인베이스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발행을 통해서 이 자금으로 상품 개발도 하고 기업도 인수하고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근데 그 자금을 확보하는데 무담보 채권 발행하는데 주관사가 누구예요? 골드만삭스. 냄새가 나죠. 자, 골드만삭스, 서클, 코인베이스 같이 우리 USDC를 발행하고 도움을 주는데 같이 했죠. 서클사랑 코인베이스랑. 이제 그 서클사가 골드만삭스 애들이고 20억 달러 무담보 채권, 우리 상품 개발, 기업 인수하고 새로운 인력 충원할 거야. 그래서 지금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거야. 근데 주관사가 누구야? 골드만삭스. 지금 코인베이스 주가가 4월 달에 코인베이스가 4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4월 달 그 나스닥 상장일 기준해서 지금 코인베이스 주가가 27% 하락한 상태입니다. 뭐 한 380달러에서 한 뭐 250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의 한 30% 가까이가 주가가 빠졌어요, 코인베이스가. SEC에서 뭐 너네 소송하고 코인베이스 랜드 이제 대출 상품 안 돼 라고 하니까 우수수 빠진 겁니다, 코인베이스 주가가. 자, 그럼 채권을 발행했죠, 코인베이스가. 채권을 발행한 이유. 자, 1차원적으로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죠. 돈이 필요하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 매각해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하려는데 쓰려고 1차원적으로 지금 코인베이스가 돈이 필요해. 근데 그 돈이 왜 필요할까? 진짜 뭐 상품 개발, 기업 인수, 새로운 인력 충원 때문에 돈이 필요할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진짜 필요한 이유. SEC 소송에 맞서서 전쟁 시작하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코인베이스 랜드 시작하겠다. 파생상품 대출 플랫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채권. 지금 코인베이스 주가가 27% 하락했죠. 채권 발행 이유. 1차원적으로 돈이 필요해. 코인베이스. 그리고 추가로 채권 발행은 힘들죠. 주식 발행은 부담스럽죠. 왜 주식 발행이 부담스러울까? 30% 빠졌는데 주식 발행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발행으로 가는 거고. 자, 그 돈으로 뭐 하겠다? SEC 소송 전면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대출 플랫폼 사업 돌리겠다. 코인베이스 돌리는데, 자, SEC 가만히 있지 않죠. 여기서 어떤 칼을 꺼냈냐? SEC가 무디스 칼을 꺼냅니다. 무디스가 뭐라 그랬어요? 코인베이스가 불확실한 규제 상황에 놓여 있고 업계 경쟁도 치열하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등급을 BA2 등급을 부여해서 디폴트 위험이 있는 정크본드로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코인베이스 불확실 규제 상황 업계 경쟁 치열 BA2 등급 그리고 디폴트 위험 있는 정크본드. 자, 무디스가 갑자기 코인베이스한테 이렇게 등급을 주는 이유 뭘까? SEC 입김이죠. 자, 무디스 제가 말씀드렸던 거 3개 3대 국가 신용등급 평가사 있습니다. 첫 번째 무디스, 그리고 S&P, 그리고 피치 있다고 말씀드렸죠. 3개. 근데 무디스랑 S&P가 거의 합병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얘네가 그 국가 신용등급 평가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게 거의 80% 넘게 차지해요. 무디스, S&P가 시장 점유율이 80%. 그게 누구다? 무디스, S&P. 그냥 쉽게 말해서 무디스가 우리나라를 안 좋게 등급을 매겨.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C를 매겨. 그렇게 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까? 안 하죠. 해외 유치금이라든가 해외 투자 자금들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럼 나라 발전 될까요? 되죠. 무디스 그냥 신용평가사가 한마디 하는 거에 한 국가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막대해요. 무디스. S&P도 마찬가지고. 무디스가 그냥 발표하는 국가 신용등급에 따라서 그 투자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뒤집어져요. 얘네가 무디스가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영향력이 커졌냐면 우리 2007 리먼 사태 때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 이제 다 무너졌을 때 세계 경제 대공황이 터졌죠. 터졌는데 터지기 전에 무디스가 그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들에 대해 가지고 얘네는 투자가 적격해.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그 투자 적격 등급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한 회사들만 세계 경제 대공황 때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슈가 됐고 지금의 무디스가 탄생하게 된 건데 그만큼 무디스가 세계 그냥 경제 뭐 금융시장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디스 플러스 S&P를 금융시장의 저승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영향력도 막대하고 한 국가는 그냥 산상조각 낼 수 있는 게 누구다? 국제 국가 신용등급 평가사 무디스. 무디스가 그럼 누구다? SEC. 무디스랑 같은 놈이라 말씀드렸죠. 그럼 무디스랑 또 같은 놈 누구 있을까? IMF. IMF 누구예요? 이퀄 미국 정부.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엘살바도르 국가신용등급 하락됐죠. 우리 엘살바도르 국가신용등급을 누가 떨어뜨렸어요? 평가하는 거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거 IMF, 무디스. 엘살바도르 그 비트코인 도입한다고 나서 IMF에서
현재 엄청 들어가고 있죠. 지금도 미국 정부 IMF고 IMF랑 무디스 같은 놈들이고 SEC 미국 산하기관 무디스랑 같은 놈입니다. 그러면 SEC랑 무디스 똑같은 놈들이죠. 미국 정부가 무디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SEC가 코인베이스가 20억 달러 채권 발행하는 공격에 대해서 다시 공격이 들어간 게 뭐다? 무디스 BA2 등급 정크본드로 분류한 거,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무디스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서 코인베이스가 아예 채권이 채권 매각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엔 좀 이른감이 있어요. 왜냐면 월가는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장래성도 인정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간접 투자가 수요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매입은 SEC가 이렇게 건드리지 않았을 때만큼은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EC 무디스 합동 공격이라고 정리해드립니다. 합동 공격도 맞고 합작품이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도 깔끔하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SEC 지금 무디스가 이렇게 코인베이스를 등급을 매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엘살바도르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예를 들어서, 그래서 SEC, 무디스, IMF, 미국 정부 다 같은 애들이고 무디스랑 S&P 시장 점유율이 80%, 금융시장의 저승사자다. 표현이 멋있죠. 자,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코인베이스가 20억 달러 채권 발행하는 거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SEC 대출 상품 규제 대응 방법 중 하나예요. 왜 대응 방법 중 하나일까? 대응하는 방법은 돈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방어하는 수밖에 없고, 코인베이스 랜드 진행 계속 할 거야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SEC에게 보여주기식 협박. 자, SEC 너네 소송했어? 그래, 우리는 채권 발행해가지고 20억 달러 모아서 한번 돈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무디스 등장했죠. 세계 최고 금융시장의 저승사자 SEC가 무디스를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코인베이스 무슨 공격이 나올지 기대되죠. 미국 돈입니다. 돈 이퀄 자본주의 끝판왕. 얘 누구다? 미국.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코인베이스 측이랑 SEC 측이랑 이자나 대출 서비스 관련해서 거의 6개월 동안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서로 이런 얘기 했겠지. 야, SEC야, 우리 코인베이스 랜드 해가지고 나 대출 서비스 할 건데 어떻게 할까?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할 것 같고, 어차피 가족이니까 6개월 동안 서로 얘기가 됐는데 SEC가 코인베이스를 팽시킨 겁니다. 내팽겨쳐진 거예요, 코인베이스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무디스까지 나와서 지연 사격을 해주고 있는, 지금 SEC랑 코인베이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흐름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렇게 흐름이 진행이 돼갈수록 우리 SEC 리플 소송은 더 빨리 끝날 확률이 높아졌다 말씀드립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